캐나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다시 재개합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온타리오주 우드브리지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을 부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총 23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정책에 따라 순수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5,00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대 2,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203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이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연방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약 84만 대의 신규 전기차 보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차량 가격이 5만 달러 이하이면서 캐나다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협정으로 수입하게 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가격 제한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모델로는 다치 차저와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전기차 인프라에도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충전소 확충을 위해 15억 달러가 별도로 투입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2035년까지 신차 판매를 100% 전기차로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이 공식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대신 정부는 2035년 전기차 보급률 75%, 2040년 90%를 목표로 하는 단계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환경과 산업, 소비자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인사회에서 클로즈 워크 퍼밋으로 일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튜브 활동이 캐나다 이민법상 업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클로즈 워크 퍼밋 소지자가 명시된 고용주와 직무 그리고 업무 장소 외에서 보상을 받고 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유튜브 활동을 업무로 보느냐입니다. 수익이 없는 개인 기록용 영상이나 취미 활동은 업무로 보지 않지만 광고 수익이나 협찬, 간접적 금전 보상이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이민당국은 이를 자영업, 즉 워크퍼밋에 명시되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특정되지 않은 캐나다 내에서의 소득활동은 클로즈 워크 퍼밋 조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해당 채널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했는지 여부입니다. 클로즈 워크 퍼밋 취업자가 위법 사항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유튜브 수익 구조까지 검토됐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수익 발생 시점, 광고 계정 연결 여부,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향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클로즈 워크 퍼밋으로 취업과 함께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SNS와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에서 중국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캐나다인 다수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품질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레저가 캐나다 성인 1,5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진입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는 강력하게 찬성한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퀘벡에서는 찬성률이 70%를 넘었고 55세 이상 장년층과 남성 응답자층에서도 지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이미 캐나다와 중국 간 전기차 관세 인하 합의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하던 100% 관세를 연간 49,000대 한도 내에서 6.1%까지 낮췄습니다. 대신 중국은 캐나다산 농산물에 부과하던 보복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와 수출 산업을 동시에 고려한 실리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많은 응답자가 여전히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과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안보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 주민들의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수집 범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여론은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 소비자가 안보보다 가성비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 주택 시장이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부진과 가격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1월 자료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 주택 거래량은 3,082건으로 1년 전보다 약 19% 줄었습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97만 3천 달러로 6.5% 하락했습니다. 반면 매물은 약 1만 8천 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평균 매물 체류 기간은 45일로 늘었습니다. 집이 팔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27만 7,915달러로 7.4% 하락했고 콘도 평균 가격은 60만 4,759달러로 9.8% 하락했습니다. 협회는 이 흐름이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장 조정은 가격 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부동산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6년 광역 토론토 주택 구매 의향은 22%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협회는 2026년 평균 주택 가격을 약 100만 달러 범위로 전망하며 단기 반등보다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 테마파크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 원더랜드가 2026년 시즌을 앞두고 총 4,000명의 대규모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분야는 놀이기구 운영, 식음료 판매, 안전 및 보안 요원과 기념품 판매 서비스 등 모든 부문입니다. 시급은 18세 미만이 16.6달러, 18세 이상은 17.6달러입니다. 급여만 보면 온타리오주 최저시급에 해당되지만 원더랜드는 매년 학생과 청소년에게 사회 경험의 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근무 일정이 비교적 유연하고 팀 단위 근무가 많아 또래 네트워크 형성이 쉽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리더십 프로그램과 내부 승진 기회가 있어 단순 아르바이트를 넘어 경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라이프가드와 운영직은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 이후 다른 업체에 취업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더랜드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대형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현장 운영 경험 자체가 이력서에 포함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